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양도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존의 해석을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네, 4월의 유권 해석을 11월에 뒤집었습니다. 네, 4월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냐면, 자, 요렇게 21년 1월 1일 이전에 요렇게 3주택이 형성된 경우에 네, 요 A주택을 팔면 B주택과 C주택 간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12년 송우리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18년 7월에 옥정 2편한 2차를 취득했을 경우 네, 이렇게 그 다음에 20년 8월에 또 하나를 더 취득합니다. 2편한 4차를. 네. 자, 이렇게 되면 3주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 A주택을 처분하면 요 2편한 2차와 2편한 4차는 일시적 2주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 4월의 유권 해석이 뭐였냐면 요 보유 기간은 최초 취득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18년 7월에 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20년 8월에 옥정 2편한 4차를 취득을 했으면 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2년 이상 보유한 애잖아요. 네. 그렇죠? 요게 4월의 유권 해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뒤집혔습니다. 음. 어떻게 뒤집혔냐? 다시 지우고 한번 볼게요. 11월 2일 네. 요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만약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요 양도일자를 잘 보세요. 7월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네, 자, 그러면 B하고 C 간에는 일시적 2주택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유권 해석으로 인하면은 요 B주택은 처분하더라도 양도세를 안 내도 돼요. 네, 요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요 새로운 유권 해석은, 자, 요 A주택을 처분한 날, 요 날부터 요 B주택, 요 보주택을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그렇죠. 그러면 B주택은 여기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주택, 그러니까 요 2편한 4차, 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B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맞아요. 그나마 여기는 이제 3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3년이신 분들이 왜냐하면 많으니까. 얘는 8월에 취득했으니까 네, 네, 이건 7월에 양도하고, 근데 네. 얘가 6월부터 취득을 했잖아요. 6월에 취득한 사람은 이 2년 보유 기간을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봐.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도 어떻게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양도세 자문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21년에 처분을 하신 거야. 그리고 이 주택, 요 두 번째 주택을 아직 처분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있죠. 분들은 이제 11월 2일이 지났으니까 기산점을 다시 2년 보는 거죠. 보유 기간의 기산점이 다시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제로? 요 A주택 매도일로, 네. 양도일로. 그렇죠. 그럼 다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2년 이상 보유를 안 하게 되면 요 기산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업종에. 지금 이분들 다 양도세 내게 생겼어요. 그렇죠. 양도세가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지금 네. 억대가 넘어가요. 그나마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조정 지역으로 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을 3년을 적용을 받아서 어찌 날짜를 이렇게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옥정 신도시가고 다른 지역에 걸려 있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택이 3개였다가 요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네. 자, 이분들
다시 산정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계산 잘못 따지면 지금 한 1억 5천 이상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따져보시고 내가 21년 1월 이후에 양도를 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다. 네. 이분들은 기산점 다시 따져보시고 세무사한테 가서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네. 됩니다. 자문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아,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어떤 거하고 같은 맥락이냐면 그 21년 1월 1일부로 네. 인위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지 말아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최종 1주택 개념하고 똑같이 개념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 왜냐하면 얘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걔는 되고 얘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미 사내고 걔는 사서 하지 말아라는 거잖아, 인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근데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나 그 경우나.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옥정에 사시는 분들 주택이 3개였다가 하나를 팔고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 요거 세무사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네. 해보시지 않으면 요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전환됩니다. 네. 그리고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기간이 안 맞으면 네. 3년이 넘어가면 중과 무조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세금이 60%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양도세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손님들 지금 양도세 자문하셨던 분들 케이스를 찾아서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아, 참 많이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꼭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돈 매덕 날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